안녕하십니까? 노년내과 전문의 김호은입니다. 혹시 샤워할 때 시간이 없다고 대충 씻고 나오진 않으십니까? 그 습관 하나가 앞으로 요양원 생활을 결정짓는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 자꾸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하시며 자신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 샤워 습관 하나만 바꿔도 100세까지 자신의 발로 걷는 힘을 되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샤워할 때 이곳만 제대로 씻어주면 근육과 혈액순환을 회복시키고 노후 보행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의사의 샤워 회복 루틴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도 이 루틴 덕분에 통증과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샤워할 때 꼭 씻어야 하는 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근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결국 내 발로 걷는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분이 씻는 순서, 씻는 부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사실 샤워 습관은 단순한 청결 문제를 넘어서 노년의 보행 능력과 직결되는 건강 지표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매일 퇴행성 관절염이나 근감소증,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으로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운동 부족이나 식습관만을 문제라 생각하지 샤워 단계에서 이미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실제로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확실한 사실은 몸을 어떻게 씻느냐가 몸을 어떻게 움직이느냐만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겉보다 속의 순환이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샤워는 하루 중 혈액순환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점입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며 근육이 이완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는데 이때 특정 부위를 제대로 자극하고 씻어주면 혈액이 다시 힘있게 순환하며 근육과 신경을 깨우는 효과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깨끗하게 씻었다는 착각만 하고 실제로는 몸속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하루에도 여러 번 일어나는 작은 회복의 기회를 놓치는 순간 체력은 눈에 띄게 하락하고 균형 감각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힘이 약해지면 넘어질 확률이 2배, 3배로 늘어나며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약해졌구나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본 도쿄의과 대학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샤워 직후 근육 활성도 변화를 조사했는데 샤워 중 하체 특정 부위를 충분히 자극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48%더 높은 근력 회복 지수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 보건연구소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샤워 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어떤 부위를 씻느냐만 달리했을 때 혈액순환 속도와 균형 감각에는 현저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진료실에서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남성 환자는 걷기만 하면 종아리에 찌릿한 통증이 있어 10분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운동 계획만 세워도 금방 피로감을 느껴 포기하는 분이었죠. 그런데 샤워 루틴을 바꿔보라고 권유했고 한 달 후 그분은 마트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분은 운동량을 늘린 것이 아니라 샤워 단계에서 혈류가 흐르는 길을 터주는데 집중했을 뿐입니다. 물론 모든 건강 문제가 샤워 습관 하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나 심장질환, 신경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샤워만 잘한다고 하루아침에 근력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순환과 근육 자극은 나이가 들수록 통증이나 피로감보다 더 빠르게 노화 속도를 예측하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 하는 샤워를 단순 청결의 과정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바꾼다면 앞으로의 보행 능력과 일상 독립성을 지켜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요양원에 가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아니라 거동 불편과 낙상 후 회복 불가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할 방법은 분명합니다. 샤워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씻는 방식에서 벗어나 반드시 혈관과 근육이 밀집된 부위를 신경 써서 씻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사지나 문지르기가 아니며 특정 방향과 압력을 이용해 혈류를 깨워주는 방식입니다.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씻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보행 근력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샤워는 청소가 아니라 회복이다. 이 생각 하나만 바꿔도 100세까지 내 발로 걷는 삶의 희망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샤워는 하루 중 가장 짧지만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워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핵심 부위는 다름 아닌 발목과 종아리 사이 뒤쪽 라인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근육이 있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사이로 정맥 펌프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부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한 채 정체되고 노폐물과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걸음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계속 같은 지점만 돌고 있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허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실제 진료에서는 종아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노화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도 바로 이 종아리 뒤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감각신경이 무뎌지면서 내가 약해졌구나라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몸이 SOS 신호를 보내도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워 시간은 이 구역을 깨우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따뜻한 물로 모세혈관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깨우는 자극을 주면 근육이 반응하고 혈류가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부위는 혈액순환뿐 아니라 균형 감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균형능 테스트에서 이 종아리 부위의 근력이 평균 이하일 경우 낙상 위험이 4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노년의학회 2021.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종아리 마사지만 꾸준히 했는데도 3주 안에 보행 보폭이 평균 10cm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아도 샤워 중 자극만으로도 회복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다고 말하는 분도, 통증이 있어서 운동은 힘들다고 말하는 분도, 샤워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샤워 시간을 통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의 시간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씻을 때 단순히 비누를 묻혀 문질러서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많은 분이 샤워볼이나 타월로 빠르게 문지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의 피부만 청소할 뿐 근육과 혈관을 깨우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은 손이나 타월로 좌우 방향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맥 혈관은 아래로 내려오지만 올라가는 힘은 약하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혈류를 밀어 올려주는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방향만 바꿔도 효과는 즉시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8세 여성은 종아리 자극 방향만 수정했을 뿐인데 다음 달에 다리 붓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본인은 식습관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원인은 순환 정체였습니다. 이 부위가 약해지면 단순히 다리가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두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 부르는 이유는 심장으로만 피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뇌로까지 전달되는 혈류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뇌혈류를 높이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과 종아리를 자극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를 소프트 브레인 워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운동으로 충분했지만 노년에는 샤워 중 종아리 관리만으로도 뇌 건강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를 하며 확실히 느낀 사실은 종아리가 좋아지면 걸음뿐 아니라 표정도 밝아진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부위가 아픈 상태로 방치될수록 자극을 더 싫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통증 때문에 피하는 습관이 생기면 몸은 점점 더 감각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샤워 시에라도 반드시 부드럽게라도 자극을 줘야 합니다.
통증을 앞세워 자극을 멈추는 순간 혈관은 더 굳어지고 근육은 쉬는 법만 기억하게 됩니다. 샤워는 통증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회복 루트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그 출발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는 시점입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이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샤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노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종아리 뒤쪽 라인을 깨우는 습관입니다. 이 부위를 매일 신경 쓰는 순간부터 회복은 이미 시작됩니다. 근육은 자극을 기억하고 혈관은 길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샤워할 때 종아리 뒤쪽 라인을 움직이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운동복도 필요 없고 스트레칭을 미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하며 샤워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시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깨끗이 씻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만드는 것이라는 방향 전환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혈관이 열리지 않으면 약효는 전달되지 않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이 무반응 상태라면 회복력은 점점 떨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샤워는 하루 중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안전하게 회복 자극을 넣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을 종아리에 15초 정도 충분히 뿌려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주보고 직접 뿌리기보다는 물줄기를 약간 옆 방향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근육이 반사적으로 움직이며 긴장이 풀립니다. 그런 다음 손이나 타월을 이용해 발목 뒤쪽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쓸어 올립니다. 마치 흘러넘친 물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듯 부드럽게, 그러나 방향은 정확하게 진행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동작을 혈류의 길을 닦아낸다라고 설명합니다. 힘을 세게 주면 오히려 반사적으로 근육 경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압력으로 시작하고 점차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은 샤워 타월을 감아도 좋지만 손바닥이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입니다. 사람의 피부 감각은 생각보다 정확해서 근육이 긴장하는 지점, 혈관이 부드럽게 반응하는 지점을 손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샤워볼을 쓰면 효과가 더 좋지 않느냐고 묻지만 샤워볼은 자극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핵심 부위를 놓치기 쉽습니다. 필요한 것은 강한 문질림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의 자극입니다.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한 번, 좌우 방향이 아니라 오직 위쪽으로만 밀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최소 5번씩 반복해주면 근육이 서서히 반응하며 기지개를 켜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으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 환자분들께 드리는 기준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종아리 뒤를 30초, 양쪽을 합쳐 총 1분 정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하면 좋지만 그보다 적으면 혈관이 반응하기 시작할 시점을 놓칠 수 있으니 최소 시간은 꼭 지켜주시라고 안내드립니다. 이후에는 무릎 뒤쪽을 가볍게 톡톡 두드려줍니다. 이 부위에는 림프절이 위치해 있어 혈관 정체를 푸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먹을 주지 말고 손끝이나 두 번째 마디로 가볍게 자극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을 저는 깨어나는 신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한 코어 자극을 더하면 효과는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종아리 뒤쪽을 자극한 직후에는 허리를 곧게 세우고 10초만 서 있기를 권장합니다. 벽이나 샤워기 봉을 살짝 잡고 균형을 잡아도 좋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 마이너스 종아리 마이너스 발목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걸음걸이 회복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67세 여자 환자는 이 동작만 꾸준히 했는데 3달 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탁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샤워 루틴은 단순한 씻기의 과정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빠르고 정확한 회복 루트가 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이 방법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거나 탄탄해질까요?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 루틴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게 눈을 뜨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육이 없어서가 아니라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쉬는 법도 기억하고 깨어나는 법도 기억합니다. 샤워 속 1분은 그 기억을 되살리는 첫 과정이며 신경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분은 통증이 있고 뻣뻣한데 해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는 오히려 이 루틴이 더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만 강하게 자극하지 않고 눌렀을 때
편안한 정도의 압력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할 수만 있다면 이 동작은 몸이 자극을 거부하는 습관을 끊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이 움직이기 싫다는 듯 피곤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하면 오히려 다리가 시원해졌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 이상이 이 과정을 통해 걸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하셨습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물로 풀어주고 위 방향으로 쓸어 올리며 무릎 뒤를 두드리고 10초 직립을 취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매일 반복하면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번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이 힘들어도 샤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느리게 오지만 회복은 한순간에도 시작됩니다. 오늘 샤워 시간, 여러분의 몸은 이미 그 출발선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샤워 회복 루틴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보행 능력과 일상 회복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여러 케이스 중 3사례만 소개해드려도 이 루틴이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움직임을 되살리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72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평소 걷기만 하면 종아리가 땅처럼 무겁고 저릿한 느낌이 올라왔고 2블록 이상 걸으면 반드시 쉬어야 했습니다. 운동을 권유했지만 그는 운동부터 하면 숨이 차고 힘들어서 자신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샤워 루틴부터 시작하자고 말씀드렸고 하루 1분만 종아리 뒤쪽을 쓸어 올리는 동작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3주 후 그는 지하철 계단을 쉬지 않고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려주셨고 한 달 후에는 마트까지 왕복 이동을 혼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라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5세 여성 환자입니다. 당뇨가 오래되어 몸 전체가 늘 부어있고 특히 종아리 부종이 심해 저녁이 되면 다리를 들고 누워야 했습니다. 이분은 샤워 루틴을 시작하면서 압력 세기보다 자극 방향에 집중했습니다. 발목에서 시작해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방식이었습니다. 2주 뒤부터 붓기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났고 혈압 변동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환자는 운동을 일절하지 않았지만 종아리만 깨워졌을 뿐인데 혈류와 림프가 정체되지 않는 상태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자극을 기억합니다. 방향만 맞으면 회복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기억나는 환자는 78세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균형 감각이 매우 떨어져 걸을 때마다 비틀거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지럼증 검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고 CT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아리 근육의 활성도를 검사해보니 평균 대비 크게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 역시 샤워 루틴을 매일 실천했고 특히 무릎 뒤쪽을 두드리는 동작을 강조했습니다. 4주 후 그는 목욕탕에서 넘어질 뻔했던 순간 손잡이를 잡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몸은 나빠져도 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말은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사례는 보행 문제의 근본이 단순히 근력 부족이 아니라 감각 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개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몸에 대해 다시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운동은 오래 쉬면 시작하기 어렵지만 샤워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샤워 루틴은 새 출발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작은 자극을 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근육은 다시 반응하고 혈관은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같은 속도로 회복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변화는 있습니다. 샤워 시간이 단순히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시간이 된다는 인식 변화가 생기는 순간부터 몸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저는 매번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씻는 습관이 아니라 시간을 회복하는 습관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몸은 다시 대답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샤워 루틴의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루틴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지 그리고 노후 보행력을 지키기 위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마지막 장을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노화는 천천히 진행되지만 회복은 아주 작은 순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샤워 시간입니다. 우리는 샤워를 늘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왔고, 몸은 더 이상 그 과정에서 자극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단 한 번만 바꿔보면 샤워는 하루 중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회복 기회가 됩니다. 종아리 뒤쪽 라인을 씻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습관으로 바꾸는 순간 몸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움직임을 되찾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 신호가 쌓이는 순간부터 혈관은 길을 열고 근육은 반응을 되찾고 자꾸만 꺼져가던 에너지는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공통적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샤워 시간이 해야 하는 일에서 살기 위한 시간으로 바뀔 때 몸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의외로 단순해서 방향성이 주어지면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반응합니다. 이것은 근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각과 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피가 흐르는 길을 닦아주면 두려움도 줄어들고 움직임에 대한 감각도 되살아납니다. 저는 치료실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움직이는 몸은 결국 살아있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루틴이 운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당장 근육량이 늘지는 않지만 움직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생기고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체력이 붙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부터 하라면 두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샤워는 누구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몸의 회복은 거창한 목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가진 기회를 정확히 활용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샤워는 하루 중 가장 짧은 운동이며 가장 안전한 재활입니다.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한 문장을 남깁니다. 걸음이 남아있다면 삶도 남아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한 회복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샤워 중 종아리를 깨우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관은 다시 방향을 찾고 근육은 힘을 되찾으며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돌리는 과정입니다. 샤워가 끝났다고 해서 회복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오늘 이후 샤워할 때 딱 한 문장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씻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깨우고 있다. 이 한 문장이 어쩌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나무는 물을 줄 때 자라고 몸은 순환할 때 살아납니다. 가능한 한 늦지 않게, 가능한 한 자주 몸에게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몸은 반드시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보행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노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회복의 순간을 찾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샤워는 청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오늘의 샤워, 내일의 걸음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노년내과 전문의 김호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